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중동 4개국 순방 마지막 즈음에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주민들 보고 이제 말하는 거죠. 요즘 세상 인터넷 다 뒤지는데 대북방송 필요 있냐? 이런 취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뉴스 접하고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지? 대통령이 맞나? 대한민국 최고 정보를 수집하는 대통령이 맞나? 아니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다 뒤지해서 세상을 잘 안다? 아니 그건 북한이 아니고 민주국가지요. 독재국가가 아니고. 자, 인터넷 뒤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세상을 다 알 수 있어요. 거기는 김정은 비판하는 거, 욕설하는 거 다 나와요. 노동당 체제 잘못됐다는 거 다 나옵니다. 그걸 북한 주민들이 본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북한 체제가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제가 살아봤고 또 우리 후배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물어봐도 무슨 뭐 달나라 같은 소리냐고, 북한에 무슨 인터넷이 개방돼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냐고.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고, 그 인터넷을 북한 주민들을 봤을 때는 김정은 체제, 수령 3대 체제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지금 80년째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터넷을 차단해 놨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북한의 인터넷이 100% 차단은 아니지만 0.1% 정도는 봐요. 외국인들이나 남북관계 분야 사람들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고 보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우리처럼 선으로 집에서 인터넷 열고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대통령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엉뚱하게 알고 있잖아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토의 그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건 정말 남북관계에서 잘못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저희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인터넷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열어졌다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혁명이고 김정은 체제 자체가 끝이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같이 외국에 뭐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체류했다가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알잖아요. 안들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세상이 이리터라 말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은 외국에서 본 문화적인 일상적인 그런 생활적인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얘기 안 되냐면 정치적인 소리나 발언이나 사실 등을 유포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에서 제가 5개월 근무하고 서울에 왔지요. 3년 일하고 평양에 들어갔는데 내가 실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보고하란 말 안 해도 내 주변에서 동료들이 자동적으로 삼국당에 가서 보고합니다. 리밀 동무가 몇 월 며칠 날 정치적인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발언하냐면은 자기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은 내가 한 소리를 듣고 옆에서 A라는 친구가 가만히 있었다? 이놈도 똑같은 놈이네 하고 똑같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A라는 친구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거를 상급당 조직에 보고하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외국인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터넷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북한에 들어가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 그 제가 입 잘못 놀래가지고서는 수용소 갈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터넷도 안 되지만은 인터넷을 보고 아는 사람들조차, 외국에서 저같이 뭐 일했던 사람이든 외교관이든 공개적으로 외국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세상의 실정을 그대로 함부로 얘기 못한다. 이런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에 인터넷을 뒤집어 마음대로 한다? 아니,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니, 저분은 우리나라 사람인가? 달나라 소리 같아요. 솔직히 말할까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도,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북한이 인터넷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통일교육 통해서.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북한 실상 얘기 쳐보세요. 어떤 게 나오냐면 북한에 좋은 것도 나옵니다. 북한에 나쁜 것도 나와요. 북한에 좋은 건 뭐냐면 노동당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아주 평양이 화려하고 bun가하지요. 그리고 평양 사람이나 지방의 간부들은 아주 화려하게 입고 뭐 얼굴도 기름기 두루루 넘쳐나고 이런 삶의 모습들 나와요. 그건 북한 당국에서 선전하는 거고, 자, 북한의 어두운 면을 북한에서 소개하나요? 아니죠. 그거 소개하는 건 누구들이죠? 저희같이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튜브나 여러 채널로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알 때는 북한의 명감을 다 알아야 됩니다. 밝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어두운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편향적으로 알면 그건 안 돼요.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이런 것도 있구나,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이런 참상도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다 알아야지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아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2천만 주민들이 어떤 현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더 정말 심한 표현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80년째 독재 정권 밑에서 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 아픔과 참상을 들여다볼 생각 안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은 파트너로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전 찬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아픔과 참상도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러지 말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지원,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소리 왜 못합니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소리도 다 해야 됩니다. 북한의 좋은 것만 보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어두운 그늘에 갇힌 참상과 고통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들여다보고 가슴 아파하는 대통령이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쪽 땅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대한민국입니다. 이 안에 있는 7천만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완전 왜곡되다 못해 엉뚱하게, 정말 이건 뭐 날쪽 가짜 뉴스?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황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실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도 북한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공부를 하는 데서는 북한의 당국에 선전하는 그것도 보다는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34,000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들 북한 주민 대표가 아닌가요? 북한 주민들이 아닌가요? 과거, 현재까지도 탈북민을 좀 꼴끄러운 존재로 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꼴끄럽더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새겨 들으십시오. 반역자 변절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역자 변절자면 그 정권이 정상정권이란 소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상의 정권을 낳았는데 왜 반역자고 변절자입니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말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소리도 같이 들어주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통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도 있게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지금처럼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북한의 밝은 것만, 김정은 정권만 북한 주민들은 나몰라 하고 배쳐가는 태도로 국정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심각히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정치인들, 북한 동포들을 자기 지역구라고 생각해본 한순간이라도 있습니까? 정치는 그냥 자기 목적도 있겠지만은 국민의 대표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 주민들까지 마음에 담고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대통령에게 왜곡된 정보가 삽입되도록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제가 남북을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복원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알고 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또 우리 통수권자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 애정, 이걸 먼저 가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목적을 위해서만 올인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봤자 5년입니다. 5년 뒤 잘해든 못해든 북한에서 또 욕을 할 겁니다. 이왕이면은 욕 먹을 거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십시오. 너무 한편으로만 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지금의 모습은 정말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020년 북한에서 뭐가 있었냐면 노동당 8차 대전이었어요. 이때 김정은이 평양 종합병원을 건설하라 그랬어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인데
제 결혼 2000년 3월 달에요. 평양시 종합병원 착공식장에서 첫 삽을 뜨면서 이 병원을 3월 달부터 3, 4, 5, 6, 7, 8, 9, 10 8개월 안에 그 해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10월 10일 평양 종합병원 완공하라 그랬어요. 난 그때 그걸 보고 아니 세상에 동네 병원도 아니고 나라의 종합병원이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서울대병원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종합병원을 8개월 안에 하라. 여러분 이 종합병원이라는 게 건축물 중에서 제일 고난도의 건축물이에요. 제일 쉬운 게 아파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동, 세 번째는 이제 호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런 병원 건축물이에요. 이 고난도의 병원 건축물을 8개월 안에 하라 그래서 저 사람 정신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해 8월 달은 못한 건 당연하고 쭉 오다가 올해 10월 달에 완공을 했어요. 결국은 5년 뒤에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건축물들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뭐 기간은 있지만은 그렇게 촉박하게 주는 데는 없었어요. 왜냐면 건축하려면 다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하라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뭐 지시하고 달라요. 김정은의 지시는 곧 법이에요. 나라의 법 이상이에요. 못하면 뭐가지가 달아나니까. 그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했고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예전에 북한에선 인민병원이라고 많이 썼어요. 저 있을 때까지만도. 그 이후에도 계속 썼는데 이제 인민자가 없어졌어요. 제가 김정은께 보낸 편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인민이라는 게 다른 말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병원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병원 하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장소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인민이라는 걸 쓰지 말라. 그건 잘못됐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 북한에서 인민자를 다 지어버렸어요. 그냥 평양 종합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한 3, 4년 전인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올해 2월 달에 김정은이가 평양시 강동 군병원이죠. 그래서 이건 2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완공했으니까 9개월 만에 완공을 했죠. 이건 뭐 군병원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군병원하고 뭐 중앙병원하고 다르니까요. 아니 김정은이 왜 저기 병원에 꽂혔지? 한번 가만 고민 좀 해봤어요. 2000년부터 이제 뭐 병원 지라가지고서는 5년 만에 짓고 또 이제 올해 9개월 만에 지방병원 하나 짓고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매해 하나씩 현대화된 병원을 군마다 이제 짓는데요. 왜 병원을 저렇게 집착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북한은 다 무상 치료 제도의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하도 무슨 뭐 위절제 수술하도 무슨 수술하든 돈 한 푼 안 받고 가서 치료받고 입원 치료 다 받고 퇴원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이런 게 없어졌죠. 그때는 뭘 됐냐면은 뇌물을 줘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입원할 수 있는 풍조가 들었어요. 왜냐면 사회 식량 배급도 없지, 의사들 월급도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 가지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뇌물을 받는 거죠. 의사들도 술, 담배 받고 돈 받고 그다음 뇌물 식량도 받고 이렇게 해도 자기네 살아가지 않겠어요? 과정을 쭉 넘나들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김정은 시대가 올해로 지금 15년 차인데 한 5년 전이죠. 뇌물을 받고 치료하던 비공개적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돈 받고 치료하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귀족이라고 할까? 황당한 일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병원 치료비 목록, 약관 목록, 진찰비 목록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돈 받고 치료하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무상치료제니까 값이 없었고 의사들이 몰래 뭐 출장 가서 치료하든 병원에 와서 치료하든 몰래 뇌물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없앤 거예요. 돈 받고 치료하라. 의사들은 뭐 이리나 저리나 뭐 별로 나쁠 거 없어요. 왜냐면 몰래 받던 뇌물이나 공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고 하니까 월급이 나오고 배급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그동안 암암리 의사 주머니로 들어가던 걸 이제 국가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생명은 남이나 북이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돈 아끼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다면 몰라도
그죠? 돈 있는데 죽어가는 자기 혈육이든 부모 형제든 돈 들이고 살려야 되는데 이걸 돈 아낄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은 사람 생명과 관련돼서 무조건 나오게 됐어요. 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제는. 북한은 국가가 김정은이잖아요. 그죠? 나라 자체가 김정은이고 국가가 김정은이고 당이 김정은이에요. 그냥 나라 자체가 공개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또 뒤집어 말하면 또 뭐가 잘못됐냐면은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받으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월급을. 그런데 지금 북한 당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월급은 없어요. 있어도 몰아서 한 번 1년에 한 달분 주면 주고 없으면 없고. 국가에서 주는 돈은 없어요. 주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유상치료를 해야죠. 예전에는 맞았어요. 무상치료 해준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주고 교통비 정도만 줬어요. 일반 근로자의 생활비 90%를 국가가 떼가지고 다 무상치료 무료교육 해왔어요. 김일성 시대, 김정은 시대 초반까지. 근데 이게 지금 3부자로 바뀌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돈 안 주는 거는 그때나 똑같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유상치료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돈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권력자들이죠. 당 간부들이죠. 이 사람들은 국가 월급이 없어도 권력이라는 특수 그걸 해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그런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아주 건설에 고도의 취미가 있는가 봐요. 제가 김정은 편지도 평양국제공항 이제 신설 새로 건설하는 걸 봐가지고 이제 첫 시작을 했지만 그게 10년 전이네요. 어쨌든 10년 동안 쭉 보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게 건설을 아주 잘한다고 할까? 빨리 한다고 할까? 어쨌든 눈부시게 하는 건 맞아요. 분명해요. 평양시도 제가 평양을 나온 지 29년 됐는데 한 5, 6개 거리가 생겼고 지방도 아주 평양화 못지않게 잘 건축된다, 건축물들이 이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것까지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지만은 평양시 제 고향이니까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2001년에 노동당 8차 대회였어요. 그 해부터 해마다 5만 세대씩 평양시 살림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첫 착공을 성신성화지구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에서 제가 있을 때 논판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1만 세대 살림집을 지었죠. 그 이후로 하성지구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송화지구까지 해서 모두 5단계, 5만 세대 올해로 완공할 거예요. 내년 4월쯤에 완공할 거예요. 이거 5만 세대라면 우리 경제 규모나 인구나 뭐 여러 가지 비해서는 우리한테는 뭐 별로 5만 세대가 막 크지는 않은데 북한의 실정에서는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아파트죠. 북한에서 살림집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건축물에 집착하고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백날 무슨 대형 무슨 회의 영상에는 남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건축물은 땅 위에 솟아 있는 거니까 항상 보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낡은 건축물 호럽 부시고 새거 짓고 보기 좋잖아요. 도로도 새로 넓히고 뭐 아스팔트 새로 깔고 하면은 그거 기분 나쁠 사람 어디에 있나요? 이런 일화도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김정은이가 2011년도에 집권했는데 그 기점으로 한 3년 전에 평양시 도로를 아주 깔끔하게 새로 포장했대요. 그걸 이제 김정일이 지시를 했는데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은 낡은 곳을 새롭게 멋있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 시대를 여는 게 오늘이에요. 자,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전에 지방에다가 삼지연시, 저기 양도온천, 원산 갈마 수영 해수욕장 등 내가 봐도 세계 여러 나라 건축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 이 정도예요. 나름대로 현대적인 건축 도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하는 것만은 맞아요. 자,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올해로 완공하고 이제 올해 2월달에 김정은이 그랬어요. 올해 완공 끝나는 동시에 다시 한번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시 삼석구역인데 거기 또 하나의 거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평양시 선교구역에다가 등매지구에 재개발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5년 건설 끝나기 바쁘게 또 다시 이어지네 하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고 자유롭게 삶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왔을 땐 그래요. 근데 북한은 거꾸로다는 소리죠. 이게 북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건축물들은 아파트 한 개동 짓는 데 보면은 사람이 한 20-30명 있나? 제가 뭐 세어보지 못했는데 대충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아파트당 한 20-30명이 있는지 대략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아파트 하나 짓는다면은 20-30명이다? 10배는 넘어돼요. 200-300명이 넘어돼요. 그러면 5만 세대라고 가정을 해봐요. 거기다가 10배라면 50만 그 이상이 동원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연인은 뭐 수백만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이게 건축의 비밀은 일반 인민들 그 동원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항상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감길 때까지 자기 가제물을 수행한다고 보세요. 노동 가제물. 무슨 허튼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허튼 생각이라는 게 잡생각인데 아니 허튼 생각 잡생각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한가해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비교하면 대통령 욕을 할래도 비판을 할래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 저녁에 밥 먹을 끼니가 없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온수가 없고 부들부들 떨고 살아야 되고 아침에 나와서 공사방에 나와서 밤 10시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나 정책이나 비판할 생각이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남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 당국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건설 인력들을 내보내 가지고서는 수년간 앞으로도 건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 하면 또 김정은이 업적이에요. 다 뭐 집이 지어지고 집 공급하고 다 이거 김정은이 업적이에요. 거기 공사대에 동원된 사람은 수십만 명, 수백만 인원은 다 피와 땀이고 인민들의 피땀을 흘려서 당과 국가에 대한 내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이 계속 쉽게 말하면 뺑뺑이 훈련시킨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정말 눈부시게 달라지는 그 평양의 모습과 건축물들은 멋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안에 주민들의 고된 노동과 피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아픔이죠.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조금 또 다르게 관찰해 보니까 김일성 김정은 시대는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력도 많이 보여줬는데 김정은 시대는 안 보여줘요. 착공식 했다는 거하고 보여주고 완공했다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제 한참 건축이 진행 중이다는 것도 무슨 기계 작업 부분이나 연관 작업 부분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 제가 말했잖아요. 북한에서 안 보여주는 건 우리 탈북민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똑같이 옛날처럼 그냥 등짐에 벽돌 날르고 삽질하고 똑같답니다. 그런 건 안 보여줘요. 다 기계가 뭐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여주지. 그러니까 그 삽질, 벽돌 날르고 운반하고 뭐 이런 건 다 인력을 하는데 그 숱한 인력을 공사에 동원시키는 거죠.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은 참 불쌍한 시대, 김정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못 먹는 건 기본이고 자유롭게 생각 못하는 것도 기본이고 일해야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그 당국의 지시나 방침에 거절했다가는 이건 반동행위나 같죠. 그 당국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1만 세대 지으라면 지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바로 오늘의 북한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북한의 내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자기 제재 영예롭게도 생각해요. 그게 명이겠죠? 암이라면 비굴하게도 생각해요. 그게 훅이겠죠? 일단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것만 아는 거예요. 북한 TV 자기네 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봐는 다 김정은의 동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TV는 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북한 TV 제가 가끔 들여다보면 거기서 나쁜 거 안 나와요. 어두운 거, 험악하고 막 끔찍한 거, 잔인한 거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뉴스에. 북한은 안 나와요.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7살부터 정신토록 당국에서 정치, 사상, 미디어 교육을 받는 나라예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최고의 수령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의 수령을 이제 대대로 모신 거는 세계에 자기네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후계자 문제를 완벽하게 실현한 나라는 자기네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이걸 못해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막 분란이 나고 내란이 나고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겠어요? 내정 문제가 지금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북한 멋있지 않겠어요? 다른 데서는 주민들이 후계 문제, 내정 정치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반란하고 쿠데타하고 총격 나오고 지금 노후 전쟁도 다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 장관님 모시기에 우리 3대 수령 위협도 잘 계승되고 있고 핵도 보유했고 미국이 감히 예전처럼 우리한테 범접을 못하고 남선이 뭐 우리에게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등등의 내용을 북한의 내부 통신이죠. 우리 이제 북한에서는 삼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체제는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은 대외 방송도 있지만 대내 방송이 있어요. 유선 방송이 있어요. 전국의 북한 주민들이 이거로 들을 수 있고 그것뿐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은 모두 조직에 소속화되어 있죠. 여기서도 계속 영상 학습 시켜주고 강연시켜줍니다. 그게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제일 우월하고 월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북한 주민들이 일단 바깥을 알아야 조금이라도 바깥은 미국은 저런데 한국은 저런데 바깥을 좀 알아야 자기네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비교 못하니까 자기네 것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우월한 줄을 알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운하다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 속성입니다. 왜냐면은 저같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몰래 우리 한류라고 하죠. 이걸 목숨까지 걸면서 접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접경 지역에 나오면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다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서버에 접촉해서 목숨 걸고 알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른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제가 잘못됐다. 김정은 체제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는 거지요. 말했다가는 거 없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운의 체제겠죠. 암울한 체제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국락세계인 줄 알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기네 대한 그런 것만 알고 있고 외부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아도 엉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가만 나름대로 자기 체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아까 제가 더 말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못 보기 때문에 99%가 인터넷을 못 봅니다. 그럼 100% 아니에요? 99%가 인터넷을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거는 오로지 자기 체제가 우월하고 월등하고 멋있다는 것만 아니까 북한 시민들이 쉽게 비하면은 나라 자체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고 감옥문이 닫혔죠. 감옥장은 김정은이에요. 열쇠는 김정은이 딱 갖고 있어요. 뒷짐 딱 쥐고 있고 감옥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옥 안에는 어떤 사이죠? 외부 세계하고 공간이 이게 폐쇄된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서는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접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시간 되면 나와서 밥 먹고 무슨 뭐 운동하고 그거 다잖아요. 감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 천만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김정은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 인식을 간접적으로든 넣어줘야지. 그 감옥에도 바람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 빛이 들어가는 창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빛이든 뭐 소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우리 잘못됐네 인식해가지고 그 사회에 대한 반대나 이런 거를 표시해야지. 지금처럼 감옥에 갇힌데 창문도 갇혔어요. 깜깜해요. 공기가 완전 폐쇄됐어요. 그것까지 됐다면은 이거는 정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김정은의 나라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왜냐면 우리 동포들 짐승 이하의 삶을 사는 거를 우리가 못 본 척한다? 이거는 안 되죠. 대통령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중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동포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교례이고 80년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눈 깜짝할 새 뭐 계산도 안 되는 거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 우리 결애들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 생명 존중이 최고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우 전쟁이죠. 우리가 봤을 때 북한에서 로우 전쟁에 파병한 건 이제
그 작년 8월 달부터 했죠. 8월 달부터 했는데 이걸 다 숨기고 했어요. 끝내 이제 올해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김정은의 위치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말은 소외된 왕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여기에 푸틴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정은에게 러브콜 했는데 이게 아주 또 김정은에게는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왜냐면은 참전이라는 건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전에 군수물자도 많이 내보냈지만은 국제 전쟁사에서 사람을 내보낸다는 건 그만큼 돈독한 신뢰, 동맹이 아니고는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내보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그걸 내보내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내보내서 받는 금액이 무장 장비를 내보내서 받는 금액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람 생명이니까. 무장 장비로 받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라면 이건 한 10배나 돼요. 1000만 불? 김정은이야 당연히 뭐 돈이 관심이 있지 사람 생명에 관심이 없거든요. 독재국가 아닙니까? 우리처럼 민주국가에서 뭐 대통령이 뭐 국회에 비준을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 먹으면 그냥 내보내겠다 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가 김정은에게 왈가불가할 체제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거기는 80년간 그렇게 지탱해온 체제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푸틴에게 요청을 받고 실행한 것이 아마 돈 때문에 북한이 돈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받기 위해서 군수무기도 내보냈지만 물론 동시에 한 16,000명이나 되는 공개적으로 국정원이 발표하기로 16,000명이나 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한 2배는 못지 않나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천 명의 전사자가 났는데 이거 아주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했으니까 전사자 시신 운구를 평양에 들여올 때부터 비행장에 나가서 시신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김정은의 영상물도 북한에서 제작했고 그 이후로 어떤 영상물이 나왔냐면은 김정은이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우리말하면 청와대겠죠? 거기서 그 전사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을 했어요. 영웅메달 훈장식. 수여식을 했는데 추모벽판에다 100여 명이나 되는 전사자 영정사진인데 그 100여 명 되는 영정사진 밑에다 일일이 영웅 메달을 박아주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시간이 꽤 걸리던데 그거 해줬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2차로 유가족들 초청해서 영웅 말고 또 중소가 있어요. 뭐 사진도 주고 훈장도 있는데 그걸 또 일일이 나눠주는 행사도 김정은이가 했어요. 또 눈에 띄는 게 뭐 했냐면은 평양시 대성구역에다가 올해 11월 달인가 해외 군사작전 참전자들의 위훈 기념관 이걸 착공식했어요. 그 이름이 좀 긴데 쉽게 해설하면은 러우 전쟁에 파병돼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이제 기념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치가 구글어스에서 찾아보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인데 그 근처에 있어요. 대성산을 가면서 도로 오른쪽 편에 있던데 그걸 이제 러우 전쟁 참전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내년에 뭐 완공할 거예요. 왜 저렇게 이 분야에 또 애정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열성을 보이지 하니까 이게 아주 체제 유지의 기가 막힌 홍보 전략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1950년대 전쟁이 있었죠. 한반도에서 전쟁 영웅 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시대 많이 우려먹잖아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려고 영웅들이 자기의 피와 땀, 청춘을 바쳐서 미제 침략자들과 남순 계래건들과 싸워서 이기고 사회주의를 지킨 조선이다고 계속 우려먹었잖아요. 이게 80년의 일이니까 식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아주 기묘하냐면은 작년에 우리 군인들이 동맹이고 혈맹인 러시아에 가서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적이다 그러죠. 적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이잖아요. 이걸 내세우기 좋은 거예요. 이걸 왜 내세우겠어요? 결국은 김정은이 충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보니까 100여 명 전사자 영정사진 보고 2차로 100여 명 사진 보고 3차는 영정사진도 없었고 당 국가 간부들이 인민문화궁전에서 훈장 수여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10명에게 박아준 그 영웅들은 어떤 영웅들?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자폭한 사람들. 이게 최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다 강도가 좀 낮겠죠? 최고는 어쨌든 김정은 장군은 만세를 하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니까 김정은이가 다 영웅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관 세워주겠다고 그랬죠. 이분들 가족들 다 평양에 올려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 김정은이 한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외국 나라에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어쨌든 전쟁터에 바쳤어요. 김정은이 주는 영웅 메달, 철동 메달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평양 시민이 됐어요. 일반 주민들이 죽어도 못된 평양 시민이 됐어요. 아들 덕에. 여러분, 그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분노심도 있겠지만 적개심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도 김정은 장군님 만세를 부르고 주고 장군님을 위해서 자폭을 해야 우리 자식들, 가족들, 내가 죽어서도 용생하누나 이렇게 생각들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저 김정은이가 파병 내보내고 전사자도 다 인공 깃발에 감싸서 그걸 맞아들이고 용웅 메달 다 박아줬죠. 훈장 중서 다 수여했죠. 김정은이가 일일이 이름 거명하면서. 그리고 그 가족들 평양에다가 이제 4칸 5칸짜리 고급 아파트 줄 거 아니에요. 기념관에다 그 사람들 흉상 세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80년 전에 전쟁 때하고 비교가 안 되게 멋있게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첫째는 김정은이 자기 돈주머니를 채우해서 정말 수만 명의 군인들을 파병했고 수천 명의 전사자들을 자기 형제처럼 맞아들이고 가족까지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대룰이요, 자기에게 충성하라, 이걸 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자유개방을 해서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다닌다. 통일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통일됐을 때, 김정은 체제가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상상해 보면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것을 가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선전한 거는 다 정치적인 김일성 동상, 뭐 박물관, 기념관, 어쨌든 다 정치 색깔에 짙은 거였어요. 그래서 개방된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북한 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김일성 시신 뭐 궁전 안 가겠다 그럴 수 없죠. 당국의 프로그램대로 운영한다면은. 몇 년 전에 어토원비언가 미국 청년 학생이 평양에 호텔에 들어가서 김일성 우상화 굵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폄하했다고 그걸 수감해가지고 고문하다가 결국은 식물인간 돼서 석방돼가지고 나오자마자 미국에 가서 일주일 만에 죽은 거 아니에요. 북한 그런 나라예요. 뭐 개방한다고 해서 그런 방법이 없어지겠어요? 똑같지요. 그러면은 통일됐을 때 북한의 우상화 건물과 건축물과 또 진짜 가볼 만한 그런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말하면은 각 도시군 읍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거지요. 어느 대통령 동상이 읍리까지 다 있다 그러면 그게 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김씨 우상화 건축물 동상뿐 아니라 사족지, 기념기, 연역실 뭐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걸 다 없애도 문제라고 봐요. 다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있는 건 당연히 문제인데 다 없애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고, 이 시대에 북쪽 땅에는 3대 독재자가 이렇게 우상화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2천만 주민들을 세세연년 80년간 100년간 통치해왔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었던 일처럼 다 지워버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역사를 잊으면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웬만한 상징적인 거는 후기, 작기, 중요성, 위치도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공부용으로, 학습용으로, 역사 버전용으로는 일부는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다 지워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 외에 북한은 진짜 명소들이 많습니다. 오죽의 신무군, 금강산 관광도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남한에도 경치 좋은 그런 뭐 없다고 봅니다.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칠보산이든 매왕산이든 이런데 좋은 시설에는 김일성 우상화 별장들이 또 있어요. 제가 탈북민들 많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제가 뭐 인터뷰한 거 있고요. 이런 데는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겠죠. 좋은 뭐 기분으로 집에 갔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잡치지 않겠어요? 좋은 시설에는 정치 관련 건축물들은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보고, 도시에 있는, 아무래도 도시에는 사람들 많고 사람들이 교육 장소로는 경치 좋은 장소보다는 더 낫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 도시에 있는 시설들은 몇 개는 우리가 뭐 교육용으로, 역사 보존용으로도 남겨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남한의 이 건설사가 얼마나 눈이 잘 돌아가는지 돈 벌기 위해서라도 현대화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관광이 돈이 되는 건 맞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즐기고 그거 다 웬만큼 되면은 벌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갇혀 있었던 북한을 한번 보고 아는 것도 관심이 없지만은 자기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이 북한의 관광 사업은 앞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됐을 때 당연히 유라시아로 가는 뭐 철도든 뭐 중국으로 가는 철도든 당연히 연결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가다가 백두산 둘러보고 신해주 둘러보고 저기 칠보산 둘러보고 묘향산 둘러보고 이러면서 관광은 뭐 손색이 없을 거다. 가볼 것도 많고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도 많다. 거기에 있는 김부자 우상화 시설이나 체제 선전 시설은 일부는 없애는 게 맞다. 일부는 보존하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